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분들이나 젊은 아티스트분들은 좋은 회사에 가면 인생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블리자드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물론 저도 학생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쳇바퀴를 돌리는 게 삶이라면 이왕이면 좋은 쳇바퀴를 돌리고 싶다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대기업에 입사하면 앞으로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블리자드에 입사했을 땐 뽕이 어마어마하게 차올랐습니다. 게다가 디아블로라는 게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IP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 디아블로4를 제작 중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제가 그 팀의 컨셉 아티스트로 합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쁜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다른 사람들 처음 만나서 자기소개할 때 블리자드 컨셉 아티스트라고 하면 다들 오오 하는 그런 분위기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뽕이 오래 가진 않고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빠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날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봤자 뭐 회사원인데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나, 고작 그 정도 그릇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일은 사장님이 해야 할 일을 제가 대신 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진정한 의미의 나의 일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았으니 성실히 일하고 있었지만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일인지는 점점 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는 결국 좋은 쳇바퀴를 돌리는 삶과 제가 원하는 아티스트로서의 삶이 충돌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2, 3년 정도 일을 해보면 각이 나옵니다. 다른 곳으로 회사를 옮기면서 연봉을 높일지, 아니면 지금 이 회사에 눌러 앉아서 꾸준히 일을 할지, 그것도 아니면 때려칠지. 저의 경우는 그 사이 결혼도 해서 미국에서 자리를 잡을랑 말랑 할 때였어요. 저랑 와이프도 3년씩 일을 해서 돈도 좀 모은 상태였고요. 정석대로라면 이제 대출을 겁나게 받아서 집을 사야 했죠.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앞으로 10년 이상은 빼박 회사만 열심히 다녀야 된다는 거였어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요. 미국에서 결혼하고 집 있고 대기업 다니는 삶의 이면은 빚 갚으면서 회사만 죽어라 다니는 삶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미국인데, 그래도 빌리자드인데. 저도 당연히 이해는 하지만 이게 성향 차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이게 진정 내가 바라는 삶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만의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 강의도 해보고 싶고, 개인 전시도 하고 싶고, 프리랜서 일도 해보면서 좀 더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선 비자에 묶여 있어서 비자를 지원해준 회사에 꼭 붙어 있어야 했어요. 게다가 회사를 다니면서 겸업을 하는 것도 어렵고요. 이런 삶이 너무 답답하고 구속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자 때문에 일도 자유롭게 못하는데 큰 빚까지 져야 한다니. 그래서 그 당시엔 스트레스도 심해지고 회의감도 점점 커져서 블리자드와 디아블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식더라고요. 저는 제가 사랑하지 않는 일은 절대로 못하거든요. 제가 만약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붙어 있다면 저의 그런 삶은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블리자드를 관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후회 안 하고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산책하면 뱀 나오는 동네에서 와이프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도 해봤고, 강의도 해봤고, 작지만 전시도 해보고, 제가 염원하던 인디 게임도 만들면서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너무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성향과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안전지향적이고 하기 싫은 일도 잘 참으면서 하고 남이 시키는 일도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잘 해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못하는 일이니까요. 이 또한 아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봐요. 반면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좀 더 모험을 좋아하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오롯이 본인이 성과를 내고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일보다 본인이 정말로 사랑하는 일을 찾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 저의 이런 성향에 대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게다가 좀 순진했던 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좋은 회사를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목표를 이루면 행복해질 거고 인생이 완전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마치 동화가 끝날 때 그 후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처럼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세상이 던져주는 목표는 그다지 의미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삶은 어차피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이뤄도 또 금방 다른 종류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대학교 다녀보셨나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이라는 꿈을 가지고 얼마나 전전긍긍 괴로워하면서 공부하고 입시합니까? 그리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뛸 듯이 기뻐하죠. 근데 막상 대학 가면 어때요? 첫 학기에 잠깐 들떠 있다가 적응하고 나면 과제는 많고 피곤하고 내가 이 전공이 맞나? 이게 내 길이 맞나? 싶죠. 권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러한 연장선입니다. 유학이라든지 대기업, 미국에서의 삶, 좋은 집, 좋은 차 등등 전부요. 못 가진 것에는 환상이 생겨서 괴롭고 가진 것엔 환상이 깨져서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지 말고 본인의 성향을 먼저 이해하고 그 성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그나마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슬프게도 이 사회는 본인의 성향을 성찰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목표를 던져주기 바쁩니다. 인서울 4년제는 가야지, 대기업 가야지, 못해도 중견기업은 가야지, 집은 최소한 수도권에서 몇 평짜리 아파트는 돼야지, 차는 어째야 돼, 저째야 돼. 아주 이런 엿 같은 목표들을 끊임없이 개인한테 던진단 말이죠. 노답이에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만의 답을 찾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향에서 나오는 목표를 가져보세요. 여러분들은 안전형인가요? 모험형인가요?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지. 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림도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철판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인간 사냥꾼입니다. 빛을 받으면 이렇게 금속 부분이 반짝반짝 거려요. 멋있죠? 자,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얘기 해보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감사합니다.